히잡 너머로 보이는 한 여성의 눈동자. 그 평범한 눈동자가 거대한 제국의 근간을 흔들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022년 9월, 이란 테헤란의 거리는 차가운 침묵 대신 분노의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22세의 평범한 쿠르드계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 경찰에 체포된 뒤 의문사하자 이란 전역은 거대한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이 불길은 단순히 히잡 하나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40여 년간 억눌려온 욕망과 절망, 그리고 자유를 향한 갈증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역사의 폭발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비극의 시작을 이해하기 위해 시계바늘을 1970년대 이란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당시 이란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테헤란의 거리에는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들이 활보했고 대학로 카페에서는 자유로운 토론이 오갔습니다. 팔레비 국왕은 백색혁명이라는 이름 아래 이란을 중동에 서구화된 근대 국가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급격한 변화는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이면에는 소외된 빈곤층이 있었고 국왕의 독재와 비밀경찰의 감시는 사람들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이란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지키고자 했던 보수적인 종교인들은 서구화되는 나라를 보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1979년 마침내 거대한 파도가 덮쳤습니다. 프랑스 망명 중이던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귀국하며 이란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국왕은 쫓겨났고 사람들은 이제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유가 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혁명의 끝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또 다른 억압의 시작이었습니다. 새롭게 들어선 이슬람 공화국은 종교를 국가의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고 가장 먼저 통제의 칼날을 겨눈 곳은 여성들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혁명 직후인 1983년 이란의 모든 여성에게 히잡 착용이 법적으로 강제되었습니다. 한때 자유롭게 거리를 걷던 여성들은 이제 자신의 신체 일부를 가리지 않으면 범죄자가 되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이란의 체제는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이란과 이라크 전쟁을 거치며 정권은 내부 결속을 다졌고 반대파는 철저히 숙청되었습니다. 하지만 억압이 강해질수록 저항의 씨앗도 함께 자라났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이란 사회 내에서는 개혁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터넷이 보급되고 외부 세계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람들은 왜 자신들만이 중세시대와 같은 통제 속에서 살아야 하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 저항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거대한 물결이 되어 터져나온 것이 바로 2009년의 녹색운동이었습니다. 대선 부정 의혹으로 촉발된 이 시위는 수백만 명의 시민을 거리로 불러냈습니다. 내 표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구호는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하는 시민들의 외침이었습니다. 당시 정권은 무력으로 시위를 진압했고 수많은 젊은이가 감옥에 갇히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경험은 이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우리는 변화를 원한다는 지울 수 없는 문장을 새겨 넣었습니다. 이후로도 이란의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게 됩니다.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로 인해 경제는 파탄에 이르렀고 물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았습니다. 2017년과 2019년 민생고를 견디다 못한 시민들이 다시 거리에 나섰습니다. 특히 2019년의 피해 11월 시위는 정부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수천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경제적 고통은 사람들을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배고픔과 가난, 그리고 자유의 부재가 결합하자 시위의 성격은 단순히 경제적 요구를 넘어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2년 마흐사 아미니의 죽음이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위는 과거와 달랐습니다. 여성, 생명, 자유라는 구호 아래 여성들이 앞장서서 히잡을 벗어 던지고 불태웠습니다. 남성들도 그 곁을 지키며 연대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2000년대 이후 태어난 이른바 Z세대의 등장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전 세계의 문화를 향유하며 자라난 이들에게 종교적 규범을 강요하는 노회한 통치자들의 가르침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시위의 현장은 처절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식당의 성별 분리벽을 허물었고 운동선수들은 국제경기에서 국가 제창을 거부하며 저항에 동참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머리카락을 자르며 슬픔과 분노를 표현하는 여성들의 영상이 넘쳐났습니다. 정권은 인터넷을 차단하고 실탄을 발사하며 대응했지만 공포보다 더 큰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목격하고 경험한 세대에게 과거로의 회귀는 불가능한 선택지였습니다. 이란 정부는 시위 주동자들을 사형에 처하며 공포 정치를 극대화했습니다. 수천 명이 체포되었고 고문과 가혹행위에 대한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불꽃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거리의 대규모 집회는 잦아들었을지 몰라도 이란 사회 밑바닥에는 거대한 마그마가 흐르고 있습니다. 히잡을 쓰지 않고 거리를 걷는 여성들의 일상적인 저항은 이제 테헤란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옷차림의 변화가 아니라 국가가 개인의 신체를 통제할 권리가 없음을 선언하는 거대한 문화적 승리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민중의 열망이 한 번 이 정도 수준까지 끌어오르면 결코 예전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란의 반정부 시위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것은 종교라는 미명 아래 행해지는 독재에 대한 거부이며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과 자유를 되찾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세계는 지금 이란의 용감한 여성들과 시민들이 써내려가는 이 역사의 페이지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여성, 생명, 자유는 이란이라는 국경을 넘어 전 세계 모든 억압받는 이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히잡을 태우고 누군가는 벽보를 붙이며 누군가는 노래를 부릅니다. 이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거대한 강물을 이루고 그 강물은 결국 견고해 보이던 독재의 벽을 깎아낼 것입니다. 이란의 봄은 아직 온전히 오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얼어붙은 땅 속에서 이미 수많은 뿌리가 꿈틀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란의 시위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자유란 무엇입니까?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일상의 평화가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고 쟁취해야 하는 처절한 목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흐사 아미니가 남긴 이름은 이제 한 개인의 이름을 넘어 변화를 갈망하는 이란의 새로운 얼굴이 되었습니다. 거리에서 쓰러져간 수많은 이름 없는 영웅들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뿌린 눈물과 피는 언젠가 테헤란의 거리에 자유의 꽃으로 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란의 역사는 마흐사 아미니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입니다. 정권이 아무리 강한 무력을 휘두른다 해도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자유에 대한 상상력까지 가둘 수는 없습니다. 금지된 노래를 흥얼거리고 가려진 머리카락을 드러내며 서로의 손을 맞잡는 그 모든 순간이 혁명입니다. 이란의 반정부 시위는 끝난 것이 아니라 더 깊고 더 넓은 변화를 향해 나아가는 긴 여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의 목격자로서 그들의 목소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먼 훗날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21세기 초 중동의 한 나라에서 여성들이 시작한 작은 움직임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인류의 존엄성을 다시 세웠는지를 말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멀지 않았음을, 그리고 그 새벽을 깨우는 것은 용기 있는 개인들의 연대임을 이란의 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침묵을 강요받던 이들이 노래하기 시작했고 숨어 지내던 이들이 태양 아래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란의 투쟁은 단순히 한 나라의 정치적 변화를 넘어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억압을 이겨내고 빛을 향해 나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장엄한 서사시입니다. 그 서사시의 마지막 장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이란 사람들은 이미 두려움을 이겨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두려움을 떨쳐버린 민중은 다시는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위대한 진리입니다.